많은 분들이 그래요. 용접하면은 급여가 굉장히 많죠? 취업이 되게 쉬운가요? 캐나다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쉬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온타리오주 코네소카 컬리지에서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케이티 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분야는 트레이드 쪽이라고, 트레이드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무역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트레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드 잡 직업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접공, 저희는 코네소카 컬리지에는 용접학과가 있는데 Fabrication and Robotics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rpentry and Renovation, 건축, 그 외에 Commercial Trucking이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야는 크게 나누어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용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용접하면은 급여가 굉장히 많죠? 취업이 되게 쉬운가요? 캐나다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쉬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용접학과다. 그러면 내가 그냥 기계 만지면서 이렇게 용접 이 일을 주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로보틱스로 가서 사실은 조선소 이런 데서는 물밑 작업도 있고 공중 작업도 있잖아요. 모든 것은 드론이나 다른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만 이것을 작동하는 로봇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직업군인데, 과정은 2년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굉장히 안정된 직업군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없습니다. 캐나다는 레드3라는 한국어로 말하자면 기술 자격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시험을 보려면은 일한 시간이 전부 다 합해서 2000시간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학교를 졸업해서 2000시간 경력을 쌓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 시간 걸릴 때까지는 사실은 미니멈에서 약간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우리 기술자가 학교 2년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굉장한 기술을 이렇게 막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기술 자격으로 한 15등급 정도 가면은 사실은 그때는 용접하기 잘했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분야예요. 캐나다 용접권 관심 많은 거는 첫 번째 영주권 아닐까요? 한국에서 사실은 용접 전문가도 계세요. 저희 신청한 학생들 분 중에 대우조선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학교 먼저 신청한 이유가 2년 공부하면 3년 워크 퍼밋 준다는 그 이유 하나였어요. 학교 와보니까 조교할 정도로 실력이 좋으셨는데 단지 워크 퍼밋이 필요하신 거죠. 이분은 기술을 먼저 배운다기보다. 그리고 PGWP 비자가 3년 나오고 이 공부한 기반으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레드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드실은 처음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경력으로 쌓아서 시험 보는 사람이 있고요. 1년제 공부하고, 저희도 1년제가 있어요. 1년 공부하고 시험 보는 학생이 있어요. 경력이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도 기술 자격증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1년제 나오면 레벨 1, 2년제 나오면 레벨 2. 레벨 2까지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일한 시간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선호를 하고요. 비자 3년을 주기 때문에 또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웰딩으로 시작한 학교이기 때문에 온주에서는 웰딩은 코네소카가 최고지 하루는 그런 자료조사해갖고 찾아오는 이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공고 나와서 이미 고등학교 졸업이지만 현장 수업을 많이 한 학생이 있어요. 물론 회사 경력은 없고 수업은 어느 정도는 기술이 조금 있는 사람. 두 번째,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아예 모르는데 영주권만 목표인 그런 아예 모르는 사람. 여자분도 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디서 일하셨든지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처음이 시작이 다르진 않아요. 2년째를 졸업하면은 똑같이 잡 시장에 비기너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기너로 들어가면 비기너인데 회사에 따라서 자기가 역량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아까 공고 나온 학생들은 벌써 눈으로 보니까 실습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주로 패브리케이션으로 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최소 그 회사 들어가서 6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똑같이 들어온 애들보다 월등히 올라가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자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직접적인 공장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로보틱스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여자분은 미대 나오셨는데 로보틱스로 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정말 뭘 하나 이렇게 드릴조차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들어가서 정말 모르는데 옆에 친구들이 도와주고 또 실습이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실습 랩이 현장처럼 되어 있는 굉장히 공장형 교실이에요. 거의 공장 같은 교실에서 현장처럼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학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두 학기 되니까 너무 재밌게 하신다고. 3학기째 되니까 로보틱스로 옮겨가셨는데 정말 선택을 잘 하셨다. 지금은 영주권 받으셨어요. 또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사람마다 다르는데 아주 모르는 어머니분들이거나 아니면 미스 여자분들도 겁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워털로 지역은 산업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I, 첨단 이런 요즘 말은 AI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스타트업 하는 회사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또 반면에 토요타 북미 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도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쪽에서 사실은 용접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귀금속 세팅? 요것도 용접 분야에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우선 토요타 자동차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외에 작은 이런 고객 분야들 작은 회사들로도 가시고 요 지역이 아니고 아예 내가 조금 넘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사스카츄안이나 저쪽 매니토바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은 바로 가시자마자 영주권을 또 받으셨다고 합니다. 설치도 들어가고요. 출장 와서 설치하고 이거 다 해주고 고장나면 출장 와요. 시간당 75불에서 100불이에요. 인간만요? 네. 시간당 75불?